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섀도우밴을 피해가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시태그가 뭔지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요. 과거에는 뭐 아무거나 포스팅하고 해시태그를 몇 개만 달면 뭐 팔로워도 늘고 좋아요도 늘고 굉장히 편한 수단이었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컨텐츠를 알리는 방법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틱톡 같은 그런 수단으로 많이 썼는데, 요즘은 아무거나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시기는 한참 전에 지났고요. 해시태그를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서 인스타그램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룰을 많이 정해놨어요. 그중에서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가장 영향이 큰 게 바로 섀도우밴입니다. 여기 이런 분들처럼 뭐 해시태그 밴이라고도 하고 뭐 섀도우밴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특정 해시태그에 노출이 되지 않게 뭐 막거나 아니면 인기 게시물에만 나오지 않도록 막는 배닝 방법이죠. 그래서 유저들이 특히나 뭐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 뭐 팔로워 한 7만 넘어가는 분들은 자기가 많이 쓰는 해시태그에서 갑자기 노출이 안 되면 아무래도 수익이랑 연관이 되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일반 유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해시태그 풀려면 일주일 정도 쉬세요 라고 하는 영상을 올린 다음부터 저 플러스 친구에 간간히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아무 해시태그나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내용을 준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만 해도 일주일만 쉬면 회복되는 비중이 굉장히 컸는데, 요즘은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일주일 이상 쉬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3달 동안 쉬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데요. 오늘은 이 섀도우밴을 최대한 피해갈 수 있는 해시태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좀 그래도 그런 방식을 쓰면 100%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중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먼저 섀도우밴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는 해시태그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섀도우밴이 뭐 게시물이 해시태그에서 안 나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한 좋아요가 아예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있고, 요즘 뭐 좋아요 자체를 없앤다고 하니까 뭐 그건 뭐 큰 저건 아니지만 팔로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섀도우 배닝을 했는데,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거는 해시태그를 활용한 섀도우 배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키피디아에 섀도우 밴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찾아본 건데요. 뭐 대충 의역을 하면 커뮤니티 내에서 사용을 막는 건 아닌데, 다른 유저들에게 그 제재를 받는 대상자의 활동이 보이지 않도록 막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대충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어뷰징을 하거나 아니면 좀 뭐라 해야 되지, 사람들을 좀 귀찮게 하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뭐 선파론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좋아요를 막 너무 많이 하고 다닌다든지, 그럴 경우에 특정 해시태그상 노출이 안 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모든 유저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인스타그램에서 맨날 얘기하기 때문에, 어뷰징하는 인원들의 컨텐츠를 안 보이게 하는 거는 뭐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저들도 이 섀도우밴에 가끔씩 걸려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도 하는 게 좀 문제고, 그런 선의의 피해자를 좀 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밴이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섀도우밴을 좀 덜 당할 수 있냐, 혹은 뭐 보통 질문은 어떻게 하면 안 받냐인데요. 안 받는 방법은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대신에 최대한 덜 받게 하는 방법은 좀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섀도우밴이 발생하는 사유는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걸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저희가 피해 보려고 하는 사유는 동일한 해시태그의 계속적인 사용, 그리고 해시태그 스토핑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해시태그를 너무 많이 집어넣는 방법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전략은 섀도우밴에 걸릴 만한 해시태그를 사용을 하지 않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해시태그를 24시간 동안 3회 이상 사용 안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하루에 게시물 하나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팔로워 느는 숫자가 되게 적거든요. 팔로워 많이 늘어나는 그 계정들의 특징을 보면 최소 5개 이상은 올려요, 게시물을. 그러다 보니까 그 5개, 24시간 동안 5개 이상 하다 보니까 똑같은 해시태그를 3번 이상 올릴 확률이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이런 걸 최대한 줄여주시면 그 해시태그 섀도우밴에 걸릴 확률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는 직전 10개 게시물 중에서 6번 이상 동일한 해시태그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에 하나씩만 하시는 분들은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직전 6개, 뭐 직전 10개 해봐야 뭐 일주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해시태그를 뭐 섀도우밴 하진 않지만, 하루에 5개 이상 하시는 분들은 이틀에 걸쳐서 동일한 해시태그를 계속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이상한 행위로 봐서 해시태그 섀도우밴에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또 하나는 동일한 해시태그들, 여기서 이제 해시태그 그룹이죠. 그러니까 해시태그 보통 하나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게시물 올릴 때마다 해시태그를 계속 붙이는 게 귀찮으니까 어디 뭐 에버노트나 뭐 그냥 아이폰에 노트 같은 데 붙여놓은 다음에 그거를 계속 복사해서 붙여놓고 하다 보면 여러 번 하루에 올리시는 분들은 똑같은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을 사진만 바꿔서 계속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섀도우밴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하루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은 섀도우밴이라는 걸 경험할 일이 거의 없으시니까 뭐 이런 게 왜 도움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뭐 3번 이상, 6번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최소한 하루에 매일 같이 3번 이상 올리셔서 팔로워를 굉장히 열심히 올릴까 많이 확보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섀도우밴에 과거에 당하셨다면 내가 이런 일들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아,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혹은 난 그러지 않았는데 왜 됐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이런 일을 안 했는데도 걸렸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해서 걸린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서로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인스타그램 사용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그 인스타그램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올리는 이미지 종류에 대해서 다양한 해시태그를 사용하게 해서 그 컨텐츠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특정 단어로 검색을 하면 그 단어와 제일 가까운 사진들을 보여주잖아요. 혹은 단순하게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AI로 분석을 한 거고, 그 인스타그램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컨텐츠를 올릴 때 AI가 분석하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지를 좀 수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해시태그를 순환을 하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해시태그를 많이 사용하게 하는, 그러니까 분석이죠, 분석. 이 분석적 목적을 갖고 이런 거를 인스타그램에서 억지로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시태그는 최대한 여러 개를 다양하게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관련성이 있는 해시태그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해시태그 전략에서 한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를 잘 사용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섀도우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노출되는 게 가능한데요. 아마 대부분의 이제 제 채널에 오시는 셀러분들이나 아니면 뭐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 경우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하려고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 관련 해시태그 사용하는 방법 플러스 해시태그 스태킹, 이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해시태그 스태킹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 쓰세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기는 한데, 저는 이 관련 항목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하시면 효과가 더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사실은 이 관련 항목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이번에 이미 개발은 끝났는데 해시태그 검색 툴을 만들었거든요. 온라인상에서 이제 무료로 할 툴인데, 이 해시태그 툴이 이 관련 항목을 조회해가지고 사람들이 잘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싶은 해시태그와 관련성이 굉장히 깊은 해시태그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추천해주는 그런 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시태그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 해시태그가 사람들과 경쟁을 좀 줄이면서 사람들에게 더 노출을 많이 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만든 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좀 그나마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툴이 언제 이제 오픈될지는 모르지만 개발은 이미 돼 있고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 어느 정도 효과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과거에는 대한민국에서 인스타그램 쓰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 스타태그 그죠? .io라고 하는 이 툴을 사용을 하셨을 텐데, 이 툴이 2월 10일인가부터 이제 서비스를 중단해 가지고 아무도 못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툴이 굉장히 좋은 툴인데, 이제 특히나 무료고요. 좋은 툴인데 좀 약간 간과했던 점은 키워드를 하나 집어넣으면, 특히 여기 옆에 있는 강아지 같은 이제 이것과 연관된 키워드를 찾으려면 그러니까 해시태그를 찾으려면 모든 찾아주는 해시태그에 강아지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 뭐가 있고 뒤에 뭐가 있고 상관없이 이 강아지라는 키워드가 글자가 무조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해시태그랑은 좀 동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항목 칸에 이렇게 사람들이 강아지와 연관성이 있게 사용하는 해시태그들을 인스타그램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스타그램이 사람들이 게시물을, 강아지에 관련된 게시물을 올릴 때 많이 사용한 거를 아마 순차적으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GraphQL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강아지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올리면 그것과 연관된 해시태그가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은 여기에 강이지라는 했다 치면은 여기에도 또 연관된 해시태그가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GraphQL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누군가 강아지라는 거를 검색하는 관련 항목으로 한 단계 이 차이에 있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두 단계 차이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저희 개발하면서 찾은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인스타그램이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현재 기준으로 저희는 이제 한 단계에 관련이 있는 항목들로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루에 대여섯 개씩 하시는 분들은 확인하기가 좀 힘드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관련 항목이 있는데 이 관련 항목을 애견인 소통이라는 이제 해시태그를 사용을 하면, 강아지라고 하는 지금 1600만 개의 누적 게시물이 있는 해시태그는 내가 팔로워가 만약 1000명이면 거기에다 게시물을 올린다 한들 인기 게시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요. 근데 애견인 소통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게시물이 한 1000개밖에 없다. 그럼 제가 거기에다 올리면 인기 게시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인스타그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특정 해시태그에서 인기 게시물이 되면 이렇게 안 써지냐? 인기 게시물이 되면 내가 하나의 해시태그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시태그들에도 한번 인기 게시물로 올려줘봐요. 올려줬을 때 여기에서도 인기 게시물로 올라간다. 그럼 다음 거에서 또 한번 추천을 해보고, 여기에서 안 올라가면 이 두 개만 인기 게시물에 올려놓고 끝내는 거죠. 근데 이 인기 게시물에 여러 번 가면 갈수록
그 해당 해시태그 인기 게시물들을 보시면 그 좋아요의 평균 숫자가 있잖아요. 그 숫자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기 게시물을 못 가는데, 인기 게시물에 자주 가는 계정은 좀 평균 좋아요에서 떨어지더라도 인기 게시물로 좀 먼저 보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알고리즘은 이 사람의 게시물이 누적 게시물이 적은 해시태그에서 인기 게시물로 갔냐, 아니면 많은 게시물이 많은 해시태그에서 인기 게시물에 갔냐를 따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팔로워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이런 큰 그 해시태그에 인기 게시물을 갈 수 있는 확률을 점점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해시태그 스태킹이잖아요. 그래서 관련 항목과 해시태그 스태킹을 잘 사용을 하시면 그 약간 롱테일 키워드 찾듯이 경쟁이 적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해시태그의 인기 게시물로 계속 올라가서 마침내 이런 큰 경쟁이 심한 해시태그에서도 인기 게시물로 갈 수 있도록 미리 밑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가장 기본적인 이제 방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해시태그만 사용을 해서 스태킹을 하시면 효과를 100% 못 봐요. 그래서 해시태그 스태킹 효과가 없다 막 이러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잘못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롱테일 해시태그 혹은 이제 관련 해시태그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이제 경쟁이 좀 낮은 거에서 인기 게시물을 가시면 그게 이제 누적적으로 효과가 생기는 건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해시태그 스태킹을 해가지고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아셨으니까 혹시라도 특정 해시태그를 사용을 해서 게시물을 올리고 싶을 때 이건 내가 경쟁이 좀 힘들다라고 하면 관련 항목을 찾으셔가지고 이 관련 항목에서 그 해시태그를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올리시고 인기 게시물을 가신 후에 그런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시면 내가 실제로 원하는 해시태그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 아래다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제가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는데, 분명히 그럼 섀도우밴은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보실 거거든요. 이미 말씀을 다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으로 100% 섀도우밴을 푸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풀어준다라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100% 적용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것만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일주일 동안 로그인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로그인을 안 하고 그 인스타그램이 일주일 17일 며칠마다 한 번씩 리셋을 하거든요. 그 리셋하는 주기에 따라서 섀도우밴에 빠져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일주일 해도 안 되면 2주, 4주, 8주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려가면서 각 기간이 끝난 다음에 게시물을 한번 업로드 해보시고 해시태그에 내가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법으로 하시는 분 중에서 3개월 동안 풀리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하시는 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데 대부분 이렇게 풀려난 경우가 많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 방법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적용을 몇 번 해봤는데 잘 풀리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멈추는 건 똑같은데, 멈춘 기간 동안 내가 과거에 올려놨던 게시물들의 좋아요나 혹은 그 해당 계정의 팔로워가 늘어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로그인 안 하는 계정의 팔로워를 늘리게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좋아요를 구매하거나 팔로워를 구매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다른 부계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계정이 해시태그 밴이 됐을 때 그러니까 로그인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고 다른 부계정들이 와가지고 좋아요도 하고 팔로워도 늘리고 하니까 이 계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팸 계정이 아니구나 라고 인스타가 생각을 하고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혹시나 부계정을 운영하는 분이 안 계시면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나, 보니까 인플루언서 분들 직원이 많더라고요. 직원들이나를 통해서 좋아요나 팔로워를 좀 늘려달라고 하시면 좀 풀릴 가능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주일 멈추는 건 똑같지만 그게 2주가 될지 4주가 될지 8주가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풀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 급선무니까 이런 방식을 좀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가 팔로우 구매보다도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그래도 가끔씩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섀도우밴을 풀어주는 전문 업체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런 업체들은 그 팔로우 숫자에 따라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만 명 넘어가면 뭐 1,000만 원까지 부르는 데도 있는데, 뭐 수천만 원 부르는 데도 봤어요. 근데 이게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얘네가 100%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풀리지 않을 경우에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전혀 몰라요.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느 나라에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다는 거를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해도 돼요? 뭐 하면 안 될까요? 뭐 이 업체 써보셔서 맨날 물어보시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절대로. 알고는 있고 그런 업체에서 뭐 풀렸다는 분도 알아요. 근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만 물어봐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해시태그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그 섀도우밴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앞으로 해시태그의 중요성도 점점 높아질 거예요. 이미 좋아요라고 하는 하나의 큰 그 척도를 없애버리는 거에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해시태그 같은 게 점점점 이제 중요해질 건데, 그 해시태그 상에서 어떻게 하면 인기 게시물로 갈지도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꽤 괜찮은 항목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결과가 나오면 한번 다시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요. 그리고 또 제가 위에서 언급한 방식이 뭐 이렇게 해야 꼭 풀린다도 아니고 이 방법 이외에는 안 풀린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뭐 각각 카테고리나 비즈니스에 맞게 좀 각색을 하셔가지고 자기만의 새로운 이제 해시태그 기법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해시태그 섀도우밴에서 풀리는 방법을 알아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섀도우밴을 피해가는 인스타 해시태그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